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고1 때야 어차피 내신 때문에 정신없고 내신 중간고사 때 몇 등급이 나오냐, 이게 뭐 예비 고1 어머님들의 최대 관심사.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고1 올라가자마자 보는 3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어머님들이 어떻게 바라보셔야 하고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는 원점수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90점 이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원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점수가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느냐, 이 상대적인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한 게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변화되는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는 건 중학교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모의고사라는 게 뭔가요, 쌤? 정식 명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11월 둘째 주에 보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전에 동일한 시간과 패턴에 맞춰서 미리 연습을 시켜.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걸 모의고사라고 줄여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1, 고2는 3, 6, 9, 11월. 고3의 경우에는 3, 4, 6, 7, 9, 10월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 문제는 어디서 내요?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교육청이 서울, 경기, 인천, 부산교육청이 돌아가면서 보고요. 고3 모의고사는 6월, 9월은 교육과정평가원이,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주관해서 모의고사를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1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이렇게 보고요. 고2에 올라가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는 동일한데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사탐하고 과탐 과목 중에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탐은 8과목이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탐구 과목은 9과목 중에서 택을 해서 보셔도 된다. 예전에는 문과 간 아이들은 사탐, 이과 간 아이들은 과탐 이렇게 봤었는데, 올해부터 바뀐 선택형 수능에서는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을 볼 수도 있고 자기 맘대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사탐, 과탐을 한 과목씩 보는 아이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보통 국어는 45문제 80분, 수학은 30문제 100분, 영어는 45문제에 70분, 탐구 영역하고 한국사 영역은 20문제 30분. 네, 요렇게 해서 실시가 된다. 이거는 고1, 고2, 고3이 동일하다. 부모님이 모의고사에서 꼭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어머님들이 모의고사를 보실 때 꼭 봐두셔야 되는 포인트 한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성적표 하나를 가지고 한번 뜯어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3월 달에 받았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어머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원점수, 표준점수, 그 다음에 백분위, 등급이 나오죠. 요 4가지가 무엇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기본 오브 더 기본.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성적표를 보시면 이 아이는 국어 100점 만점에 원점수가 77점, 수학은 100점 만점에 원점수가 73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원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점수는 그 과목의 난이도, 그 시험을 응시하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위치를 표준점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백분위가 나와요. 자, 이 녀석은 지금 국어가 73.82라는 백분위를 갖고 있어요. 이 아이의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이 아이보다 아래에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73.82%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보면 이 아이보다 더 잘하는 아이가 22.18%가 있네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등급은 이 표준 점수에 따라서 이 아이가 4% 이내에 있으면 1등급, 11% 이내에 있으면 2등급, 상대적인 비율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 4가지, 원점수는 몇 점이다, 표준점수는 몇이구나, 백분위는 이렇게 해석하는군, 등급은 이거구나, 이걸 일단 먼저 확인하는 게 모의고사 성적표의 기본이다. 성적표에서 봐야 되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백분위와 등급 옆에 보면 학급 석차와 학교 석차가 나와요. 수학이 전국 백분위가 93.41이에요. 그러면 상위 대략적으로 7에서 8% 사이에 있다 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7, 8%에 해당하는 우리 아이가 학급에서는 몇 등이고 학교에서는 몇 등 정도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수학 100분위가 전국에서 7, 8%야. 그러면 우리 학교가 보통 수준의 학교라면 학급 석차나 또는 학교 석차에서도 7, 8% 정도에 들어와야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요 학교는 300명,
그러면 300명이면 7, 8%가 대충 21등에서 24등 사이 정도가 7, 8%에 해당하는 등수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 녀석은 49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는 보통 평균의 학교보다는 조금 잘하는 녀석들이 어느 정도 있는 학교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의 상대적인 위치를 아셔야 기본적으로 이 학교가 학생부 교과에서는 좀 어느 정도를 갈 수 있을지, 학종으로는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학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학교의 라인 정도를 확인하시는 건 고1 수준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 정도로 하는 애들이 있으니 야, 내신 따기도 정말 어렵겠는데?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죠. 성적표에서 보셔야 될 세 번째 포인트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모두 다 정답률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 정답률이 80% 이상일 때 A, 그 다음에 정답률이 20% 미만일 때를 보통 E라고 해요. 그래서 A, B, C, D, E, 이 급간에 따라서 정답률이 나오는데 이 정답률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 자녀가 B, C부터 일단 X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기본 개념 정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녀석이구나. 근데 A, B, C 정도의 정답률의 수준 정도는 무난하게 맞추고 D, 보통 D 정도가 되면 정답률이 20에서 40% 정도인 건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직 응용까지는 좀 힘들구나. 그러나 기본 개념은 그래도 좀 탄탄하게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정답률의 A, B, C, D, E의 분포에 내 아이가 X가 어떻게 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부터 틀리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아이가 진짜로 무작정 외우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포맷시키는 비율이 되게 높은 친구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셔야 해요. 중3 학부모님들은 고1 선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3월 모의고사 내가 혼자서라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1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지, 암기의 비중이 높은지, 이게 밸런스가 맞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이해만 하고 암기를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고2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기출도 풀고 그 다음에 EBS도 풀고 그 다음에 중요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시험이 나오는 학교는 모의고사도 같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교과서의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면 성적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는 학교라면 중기말고사하고 모의고사의 괴리감이 점점 커져요. 이게 고3 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이미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고2의 어머님들이라면 우리 학교 시험지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모의고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의고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